오늘은 폴 맥케나 지음, 책 온리치, 하루를 살아도 부자처럼 생각해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를 생각하면 맨 먼저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멋진 비싼 외제, 자동차, 대저택, 또는 비싼 옷을 입고 시가를 피우며 거실에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정말 부유해지면 당신은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을 쥐게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적인 자신감과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유함에 대해 언급할 때는 단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낼까? 무엇을 먹을까? 날마다 기분이 어떨까? 무슨 일을 할까? 인생에서 갖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대답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직 부자가 아니어도 당신의 잘못 또한 아닙니다. 부모님의 잘못 또한 아닙니다. 사회나 정부, 운명을 탓할 일 또한 아닙니다. 아직 부자가 아닌 것은 현재 당신의 부자 프로그래밍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사람의 정신은 컴퓨터와 비슷해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만큼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가난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다면 부자 프로그래밍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다면 하루를 살아도 부자처럼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생각이 힘을 믿는다입니다. 80여 년 전 전설의 실업가 앤드루 카네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유함을 창출하는 진짜 비결을 알아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젊은 기자는 생존한 최고 부자 4,000명을 면담해 그들 역시 자신이 발견한 비결을 이용해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봤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카네기가 발견한 것과 똑같은 간단한 부유함의 청사진을 따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출판한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은 고금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비소설 도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카네기와 큰 성공을 거둔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부유함을 창출하는 데 이용한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부유함은 정신에서 창조된다고 믿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위를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에서 누군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으로 시작된 물건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면 그 공원은 맨 처음 누군가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에서 시작되어 만들어진 게 분명합니다. 자동차나 버스를 움직이는 석유가 한때는 아무 쓸모없이 버리는 쓰레기였지만 누군가의 생각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로 바꿔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나올 크고 멋진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낼 것인가이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디어를 내가 낸다면 안 될 이유가 없겠죠. 역시 부자는 운이 좋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일한다거나 또는 정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와 다른 점은 부자는 부와 연관된 생각의 가치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유함의 열쇠를 찾아라. 저자가 부유함에 대해 연구하던 초기에 배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누군가 삶의 부유함을 그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나 은행의 잔고만으로 알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유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 은행 잔고와는 상관없이 부자가 됩니다. 그들은 항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현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인생에서 진정 원하는 일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난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큰 집에 살고 비싼 옷을 입을지 몰라도 머릿속은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이 모두 사라져도 괜찮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을 지키거나 더 많이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한 사고를 위해 교육을 많이 받거나 재능을 타고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과 다를 뿐입니다. 그들은 돈 버는 것을 신비한 과정이라거나 우주의 보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기술일 뿐입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것처럼 일단 그 기술을 익히면 당신이 어디에 있든 주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익히기 전까지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는 동안에도 당신은 아등바등 살아갈지 모릅니다.
성공에 이르는 첫 번째 열쇠는 여러분의 부유함이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찾아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유함의 열쇠를 찾기 위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탐색하려는 영역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낡고 오래된 정신을 업그레이드 해라입니다.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녁, 하늘은 아주 어두웠고 주위를 비추던 희미한 달빛은 시커먼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무서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생판 처음 보는 낯선 곳이었기 때문이겠죠. 다행히 손전등이 있다면 조금은 안심하겠지만 이내 무서운 소리가 나면 그 손전등은 무서운 장소를 향해 비추기만 할 뿐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다음날 낮에 그곳의 지형을 탐색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아, 여기가 어젯밤 무서웠던 곳이구나 하고, 둘째 날 밤에도 여전히 손전등을 비추는 곳 외에는 볼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겁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유를 갖고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주변을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이것을 돈을 버는 일에 적용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까지 돈의 세상에 익숙하지 않다면 그 세상은 이상하고 조금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도하기조차 꺼릴 수 있겠죠.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정신과 무의식적인 정신 사이의 진정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직감하는 방법은 의식과 무의식,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의식적인 정신은 우리가 하루 종일 능동적이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정신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꽤 지속적인 내면의 음성으로서 경험할 것입니다. 의식적인 정신은 분명히 그 쓰임새가 있는 반면 그 자체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인 정신은 어떤 시점에서든 몇 개의 아이디어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대부분 또는 다른 정신에 의해 자동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정신이 더 포괄적인데 무의식적인 정신은 1초마다 수백만 개의 감각 정보 메시지를 처리하고 지혜와 기억, 지성을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정신은 모든 창의력의 원천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용하는 자동행동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인 정신은 동시에 여러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 조정 기능이 뇌 속에 들어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즉 습관은 의식적인 정신을 다른 일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는 방향 지시 등 작동, 가속, 제동, 회전 등 사소한 습관을 익혀야 하듯이 말이죠. 이런 동작들은 의식적으로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갈지 결정만 하면 될 정도로 프로그래밍 즉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낡고 오래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먼저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무의식적인 정신이 부유함을 지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배우거나 알거나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장기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애써 노력해도 무의식적인 프로그래밍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부유함을 지향하도록 정신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은 상상력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네 번째, 부자이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제한된 사고에 갇혀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금전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중 일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가 책을 쓰고 있을 당시 미국 팝 가수 머라이어 캐리의 재산은 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인터뷰에서 그녀는 여전히 가끔 금전적으로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합니다. 1839-1937년 미국의 자본가, 자선사업가가 노년이었을 때 존 록펠러는 자신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이 쉽도록 가족들이 휠체어를 사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만 괜찮다면 나는 휠체어 대신 그냥 돈만 갖고 있으면 좋겠구나 했답니다. 이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알았을 겁니다.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의 질일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지닌 부유한 사고와 가난한 사고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유한 사고는 사람을 더 많은 자유와 더 큰 부유함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때로는 거지근성이라고도 불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고는 여러분에게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부의 가능성에서 눈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창의성과 부유함을 창출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칩시다.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이 시스템들은 당신의 무의식적인 정신을 재프로그래밍해서 부유한 사고를 하도록 만들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순간에든 당신을 둘러싼 부유함을 붙잡을 기회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부자처럼 느끼는 분야를 찾아라입니다. 여기서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가져라. 사람은 가난과 궁핍에 집중하며 살아가면서 가난과 궁핍을 더 많이 겪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 이미 지니고 있는 부유함에 집중한다면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정신을 재프로그래밍해서 창출하고 싶어하는 자유와 더 많은 금전적 풍요로움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함의 개념을 단지 돈이 많은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부유함을 느낀다는 것을 백만장자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부자라고 느끼기 위해 비싼 옷과 고급차, 보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잠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빨리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빌린 턱시도를 입고 빌린 롤스로이스를 탄 채 로열 에스코트에 가면서 부자처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대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잠시 부자처럼 느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은 분명 인생 전반에 걸쳐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생긴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진정 부유한 삶은 내적인 부유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으로부터 부유함을 창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부유한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인생에서 당신에게 기쁨과 만족, 의미를 가져다주는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해 생각했습니까? 즐거운 활동을 생각했습니까? 아름다운 황혼, 건강, 행복. 사람들은 대부분 삶에 풍요로움을 안겨주는데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크게 놀랍니다. 인생에서 이미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에 따라서 당신만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다음은 내가 오늘 겪은 일 중 돈과 아무 상관없는 부유한 순간들입니다. 좋아하는 음악 CD를 들으면서 행복한 기억을 회상했다.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개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다만 이런 순간들을 무시하고 대신 좋아하지 않고 아직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모든 것에 집중하도록 조건화돼 있을 뿐입니다. 날마다 인생에서 부자처럼 느끼는 많은 분야를 찾아내는 것을 여러분의 임무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일상에서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더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것이 없는지 찾아보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사거나 마음에 드는 단체에 기부하거나 무엇이든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할 수 있는 식당에 걸어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억만장자와 똑같은 마음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억만장자와 나는 다를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부유한 순간을 알아채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행복한 순간을 그만큼 더 많이 갖게 될 겁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부유함을 창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최고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당신만의 연상고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관과 연결되면 당신은 가장 부유한 사고를 하게 되고 당연히 외면의 부유함으로 행동하도록 이끌 겁니다. 오늘은 폴 맥케나 지음, 온 리치, 하루를 살아도 부자처럼 살아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부자처럼 살기 위해서는 첫째, 부유한 생각의 힘을 믿는다. 두 번째, 부유함의 열쇠를 찾는다. 세 번째, 낡고 오래된 정신을 업그레이드해라. 네 번째, 부자이면서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 마라. 다섯 번째, 부자처럼 느끼는 분야를 찾아라. 아직은 부자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렵죠. 하지만 부유한 마음 채널만 구독해도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